한국 참 많이 발전했죠. 옛날에 비하면 길도 깨끗하고 집도 좋아지고 병원도 잘 돼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이렇게 각박해졌을까? 어릴 땐 동네에 아주머니가 담 넘어 김치도 주고 옆집 아저씨가 퇴근길에 수박 한 통 사오면 같이 나눠 먹었어요. 명절이면 시골 할머니 댁에서 이웃들이 모여 북적였죠. 그런데 요즘은 괜히 친한 척했다가 부담 주면 어쩌지 하며 문을 닫아버리고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살죠. 저도 가끔 외국 다녀오면 느껴요. 미국 사람들이 How are you? 라며 별거 아닌 대화도 참 따뜻하게 건네죠. 물론 그게 다 진심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말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소소한 다정함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에요. 특히 은퇴하고 나면 더 그래요. 직장 다닐 땐 그래도 사람들이랑 부딪히며 말도 섞고 회식도 하고 누가 아프면 병문안도 가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요. 아파트에 혼자 있으면 문득 외롭고 허전하죠.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준비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돈, 집, 연금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준비가 안 되면 삶이 너무 삭막해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은퇴 후에도 사람의 정을 잃지 않으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 첫 번째 사례는 62세의 박 선생님 이야기예요. 박 선생님은 중학교 교사로 정년까지 꽉 채우고 나왔어요. 교직 생활 35년 동안 동료들과 정말 가족처럼 지냈대요. 퇴직식 날에도 동료들이 꽃다발 주고 울고 웃고 잔치처럼 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어요. 퇴직하자마자 이젠 다들 바쁘겠지 하는 생각에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괜히 불편할까 바라면서요. 동문회도 멀리하고 카톡도 읽기만 하고 답은 안 했대요. 결국 1년쯤 지나니 전화 오는 사람도 없더래요. 그렇게 혼자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왔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운동도 좋지만 사람 만나세요. 대화가 보약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 말이 꽂혔대요. 그래서 용기 내서 노인복지관 수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매주 수업이 끝나면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게 제일 큰 낙이래요. 박 선생님 말씀이 내가 연락 끊으니 관계도 끊긴 거더라. 정은 주고받아야 살아난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59세의 이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은 식당을 30년 하다가 접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 손님 만나며 이모, 여기 물 좀 주세요. 사장님, 반찬 더 주세요. 소리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문 닫고 나니 그 소리가 사라졌어요. 부부 둘이서도 대화가 줄어들고 TV만 보고 밥 먹더래요. 하루는 마트 갔다가 계산대 직원이 감사합니다 한마디에 울컥했대요. 아, 나 진짜 사람 말이 그리웠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그래서 동네 독서 모임에 들어갔어요. 책을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사실 책 얘기보다 사람 얘기가 더 재밌더래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지난주에 손주 왔다 갔어요. 그런 사소한 얘기가 살 맛나게 해준대요.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나이 들어서 친구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 건네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래요. 세 번째는 67세의 김 여사님 이야기예요. 김 여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된 지 5년째예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어서 명절에도 전화 한 통 겨우 받는 게 전부래요. 처음엔 집에서 TV 보고 스마트폰만 만지고 외로움에 시달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운영하는 무료 반찬 나눔 봉사 안내문을 봤어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갔대요. 처음엔 봉사하러 간 건데 오히려 본인이 위로받았대요. 할머니 오늘도 반찬 잘 담으셨어요. 같이 밥 먹고 가요. 이런 말이 그렇게 따뜻하더래요. 지금은 봉사 모임이 김 여사님의 가족이에요.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도 같이 자르고 아프면 서로 병문안도 가요. 김 여사님 말이 내가 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받은 게 더 많았다였어요. 이렇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죠.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아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하고 돈이 많아져도 이 정이 없으면 너무 추워요. 은퇴하고 나면 특히 이게 중요해져요.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쁘다고 못 챙겨도 나이 들면 하루가 길고 마음이 허전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말하자면 은퇴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재정 설계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꼭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첫째, 관계 자산을 관리하세요. 돈 관리처럼 친구 관계도 이웃 관계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연락을 먼저 끊으면 그게 끝이에요. 연락이 귀찮아도 가끔 안부를 묻는 게 필요해요. 나이 들수록 인맥이 아니라 정을 나눌 사람이 소중합니다. 둘째, 소속을 만드세요. 직장이라는 소속이 없어지면 텅 빈 느낌이 옵니다. 그걸 대체할 모임이나 취미, 봉사단체, 교회나 절의 신앙 공동체도 좋아요. 정기적으로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며 마음을 데웁니다. 셋째, 나누는 삶을 계획하세요. 받으려고만 하면 고립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챙기고 도울 때 오히려 내 외로움이 줄어요. 봉사도 좋고 손주 봐주기, 아픈 친구 챙기기, 작은 선물 나누기 이런 게 삶의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더는 돈만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 발전하면서 잃어버린 정을 은퇴 이후에라도 되찾아야 해요. 그러면 훨씬 따뜻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퇴 준비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을 준비하세요. 누구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생각해보고 연락해보세요.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미국이 다정한 건 인프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이라고 건네는 문화가 있어서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잊었던 정을 다시 살려서 돈보다 풍요로운 은퇴를 준비해 보자고요. 우리에게는 그 따뜻함을 되찾을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위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의 정이 사라진 사회에서 은퇴 후 어떻게 정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만 딱딱한 논문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팁과 사례, 그리고 수치까지 곁들여서 편하게 이야기하듯 말씀드릴게요. 많은 연구에서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재정, 건강, 관계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재정 준비만 강조하고 관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2023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7%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3명 중 1명이 외로움을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정서적 자산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3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릴게요. 1. 관계 관리 100명의 인맥보다 3명의 친구를 관리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가장 큰 위로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가 자동으로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관계가 유지되려면 의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관계 투자 캘린더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달력에 이번 달 누구에게 연락할지 적어두고 꼭 실천하는 거예요. 첫째 주엔 대학 친구에게 전화하기, 둘째 주엔 예전 직장 동료와 점심 예약, 셋째 주엔 친척 B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미국 심리학자인 로버트 월딩어 교수의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친밀한 관계 유지가 수명과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나와 있어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었습니다. 팁. 연락이 뜸해져서 어색한 친구가 있다면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라고 가볍게 시작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더 부담됩니다. SNS도 활용하세요. 문자나 카톡 단체방, 밴드 등을 통해 가볍게 근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2. 소속 만들기 퇴직 후의 소속감을 대체할 새로운 울타리를 찾으세요. 은퇴하고 가장 허전한 이유 중 하나가 소속감 상실이에요. 직장이 주던 역할, 책임, 사회적 위치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정체성에도 큰 공백이 생깁니다.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통계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주관적 행복도가 25% 높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문화센터 강좌 요리, 서예, 사진, 영어회화 등 관심사를 살리면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봉사단체 반찬 나눔, 독거노인 방문, 환경정화 활동.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우울증을 크게 줄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나 절 같은 종교 모임도 좋습니다. 매주 일정하게 모이는 게 규칙적인 생활과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정기성이에요. 일회성이 아니라 주 1회든 월 2회든 꾸준히 나가야 사람도 기억하고 마음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팁. 처음 나갈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친구 만들어야지. 보다 한 번 앉아 있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낯선 곳이 두렵다면 지인과 함께 첫 수업이나 모임을 가보세요. 3. 나누는 삶 설계하기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못해요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한국노년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봉사활동 경험자가 비경험자보다 우울 척도가 30% 낮았어요. 나누면 내가 빈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채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헬퍼스 하이 헬퍼즈 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이에요. 예시를 드릴게요. 작은 손주 돌보기 자녀들 바쁠 때 하루 봐주기만 해도 아이가 주는 웃음이 큰 위안이 됩니다. 이웃 나눔 김치 담그면 한 통 나누기. 명절 떡 돌리기. 아주 한국적인 따뜻함이죠. 온라인 재능 기부 요즘은 줌지오엠이나 카톡으로 후배 상담, 무료 과외 같은 것도 가능해요. 몸이 불편한 분도 할 수 있습니다. 팁. 처음엔 너무 큰 봉사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이번 달엔 한 번만 해보자 이렇게 마음의 문턱을 낮추면 훨씬 쉽습니다. 봉사단체나 복지관, 종교기관 홈페이지에 가면 초보자용 봉사 프로그램이 안내되어 있어요. 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드릴게요. 억지로 억눌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편하고 상처 주는 사람과는 자연스레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무리하게 활동을 늘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처음엔 작은 모임 하나만 유지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건강 문제로 외출이 힘든 분은 전화나 영상통화, 문자라도 꾸준히 이어가세요. 목소리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무리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은퇴 후의 삶은 사람의 정을 회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돈은 준비했는데 정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정이 있으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살만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정이 살아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달력을 펴서 한 사람 이름이라도 적어보세요. 이번 주에 이 친구에게 연락해보자. 이게 은퇴 준비의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따뜻함을 나누면서 한국 사회가 다시 정 많은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